네, 오늘은 또 어려운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대양 휴머니티 컬리지 교수님을 좀 초빙해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침에 또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워낙 일본과의 국제 정세에 네. 대해서 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전문가시니까 저희가 궁금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앞서 제가 서론은 조금 이야기해놨습니다만 네. 이 엔화가 아달러 대비 149엔대에서 어제는 이제 아시아에서 150엔 예. 넘어갔습니다. 네. 32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 다른 주요국 통화에 비해서 엔화 하락폭이 엔화 약세가 유독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역시 일본은 기존 금리를 그대로 사실상 동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거기에 플러스 금융 완화, 그리고 양적 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이 엔화가 계속 다른 나라의 동화에 비해서 하락하고 있는 27% 정도라고 합니다. 네. 올해 1월부터 비교하면 한국의 원은 거기에 비해서 16% 정도 그렇게 떨어졌다고 하니까요. 네. 우리 한국의 원도 상당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일본의 엔은 더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에서 네. 떨어졌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절하되는 폭이 일본의 엔화가 지금 가속도가 붙어서 네. 원화의 절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일본의 지금 속도가 조금 주목되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양적 완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 이렇게 예,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조금 궁금한 부분은 이 킹달러, 강달러에도 일본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네, 맞습니다. 사실 아베노믹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예. 네, 아베노믹스는 아베 정권 시절 2%의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겠다. 그러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안 올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코로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난해에 비해서는 2% 정도는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일본은행, 일본 중앙은행이죠. 일본 중앙은행의 판단으로는 DGP가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금리를 인상하지는 못한다. 그러한 이유를 말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금리를 인상해버리면 사실상 일반 시민들에 대한 부담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눈치가 좀 있고요. 네. 그거는 1990년에 당시 버블 경제가 일본에서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금리를 급속하게 인상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영향으로 사실상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와가지고 지금 중국 같은 나라는 그때 일본의 실패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의 일본 중앙은행은 과거의 교훈을 상당히 공포의 경험으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네, 트라우마군요. 예, 갑자기 다시 금리를 미국처럼 올리기 시작하면 이것은 또 내수가 강한 일본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시민의 생활을 너무 압박해가지고 모든 면에서 마이너스의 손장 기조로 다시 돌아선다. 그 부분을 걱정하면서요. 네.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사실. 네. 그렇군요. 자, 어제 월드뱅크 자료를 제가 잠깐 봤더니 일본은 수출 비중보다는 이 내수의 비중이 조금 더 큰 것 같더라고요. 60%, 70% 거의 육박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엔화 약세가 되더라도 좀 견딜만하다. 만약 우리처럼 수출 비중이 지대하다면은 통화의 절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 인플레이션 수입 물가의 자극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자, 일본의 이 구조도 조금 한번 엿봐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그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내수 경제가 60에서 70%, 그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내수 경제가 상당히 그 활발해지고 있으면 아주 큰 걱정이 없다라는 그런 뭐 안이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DGB에 대한 그 소비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2022년 6월 수준에서 일본에서는 그 56% 정도이기 때문에 좋은 편입니다. 네. 그런 것을 보면서 아직은 괜찮다는 식으로 금리를 그 인상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나 문제는 역시 원자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들어와서 일본은행 쪽에서도 이렇게 급속한 엔조는 일본 경제에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부에서도요? 예, 맞습니다. 그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이션 인플레이션이 있고 도쿄 지역의 CPI가 따로 있고 네네. 보통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고령화, 노령화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일본도 상당히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데 도쿄 지역은 조금 젊은 층들이 활발하게 좀 소비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말씀하신 엔저 때문에 수입 물가가 자극을 받고 그래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속도는 도쿄 쪽은 좀 빠르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타전하더라고요. 예. 자, 엔화 하락으로 일본 가계 부분에 일종의 그 위험 인식을 하면서 자본 도피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와다나베 부인이라고 하는 지칭으로 저금리의 일본 통화를 팔고 다른 달러 같은 자산을 사서 해외에 투자하는 이런 캐리 트레이딩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게 더 가속화되는 것은 아닌가? 사실 그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이상하게 그 엔화에 대한 그 믿음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해외 예를 들면 통화, 뭐 달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매입하는 경향이 보통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올해 4월쯤부터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가계의 자본 도피 이 이야기가 그 보고서가 잇따라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역시 그 일본 사람들의 특성상 옆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러를 많이 매입하기 시작했다라든가요. 옆에 잘 아는 회사가 그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 이런 것이 좀 확산이 되면 소문이요. 잇따라 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경향이 좀 강합니다. 지금 그 시작이다라고 일본에서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자본 도피의 어떤 면에서는 보수적인 일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좀 불안하다라는 보고서가 대단히 요새는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본을 지칭할 때 조금 낮잡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부자 늙은이 이렇게 그렇죠. 네.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래 저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가계 금융 자산이 저 정도예요. 그리고 엔화로 저축을 하는 나라. 그런 게 특징입니다. 그러나 요새 그 키시다 총리가요. 저축보다 투자 이런 식으로 그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금융 관계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투자가 그 국내적인 투자이면 괜찮은데 그 해외 자산을 매입하는 투자로 갈 것이 아닌가. 그러면 역시 상당한 그 전체적으로 그러한 그 자본 도피, 캐피탈 플라이트 이게 일어날 것이 아닌가. 지금 그 전환 분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오히려 그게 이제 엔저를 가속화시킬까봐 이제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이제 일본 자국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이 좀 있고 있군요.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엔화 가치가 너무 급속히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두 발언을 좀 많이 하고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넘어서 요즘은 이제 강력 개입 수준인 것 같아요. 네네. 개입을 계속 단행하겠죠. 네. 먼저 9월 22일에 공개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말을 한 거죠. 그렇죠. 145엔에서 140엔까지 확 예, 떨어뜨리기도 했었는데. 떨어졌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그 엔화는 계속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은 말을 하지 않고 이것을 본면 개입이라고 합니다. 일본 쪽에서요. 네. 그것을 누구나 그래도 개입했구나라고 알게 된 것은 10월 13일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본면 개입이라는 거 말을 하지 않고 개입하는 것이 잦아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효과가 없는 것이 현재 네. 상황입니다. 네. 개입이 노출될수록 그동안은 조용한 개입이었다면 이제는 노골적인 개입이 오히려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금융 관계자는 오히려 경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네. 예. 자, 일본 경제의 이런 이 통화에서부터 시작되는 리스크가 과연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보도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것은 일본 엔화 가치의 절하, 특히 이제 150엔이라고 하는 게 30여 년인데 30여 년 전에 이제 우리가 아시아 금융위기를 지나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시아로 외환 위기가 전이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우려도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예. 사실 요즘에요 골드만삭스의 총 회장 짐 오닐이라는 사람이 네. 역시 달러당 150엔을 엔보다 엔화가 약세가 되면 1997년에 아시아 금융 위기 같은 것이 오지 않을까 이러한 발언을 사실상 했습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아닙니까? 네. 채권을 채권국, 네. 채권국, 네. 미국채를 또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일본 정부가 사실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요 해외 자산을 매각하거나 기타 채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시작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네. 그 경우는 많은 아시아 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한 경고를 미국 쪽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네요. 자산을 팔기 시작할 경우에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격과 반대로 되는 채권 금리가 또 일제히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네. 요 우려가 있군요. 네. 일본과 한국은 과거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수출의 경합도에서 통화 가치를 많이 이제 비교하는데 엔저가 가속화되면서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 과거에 이제 반도체 산업도 많이 경합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비교한다면 현대차, 기아차하고 도요타하고 혼다. 네. 그럼 도요타, 혼다가 요즘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예. 그래도 비교하면 자동차만 말씀드리면 일본 차가 그래도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아직은 가격이. 예. 그리고 원화도 사실상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수출 부분에서는 아직 한일만 비교하면 아직 큰 영향은 없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엔이 계속 떨어지면 그건 모르는 이야기지만 아직은 한일만 생각하면 한국의 경제력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다. 네. 예.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 좀 민감한 질문이라서 선택을 할까 말까 했는데 일본 내부에서 이제 저렇게 개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성을 하려고 방어도 하는데 요 시선을 조금 돌리기 위해서는 정치 군사적으로 요즘 좀 민감한 주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대북 관련돼서 리스크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이 원하는 바 진짜 속내는 뭘까? 예.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뭐 정치 그 다음에 군사적인 부분으로 네. 이제 옮겨갈까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한국에서 볼 때는 1950년 그 6.25 사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까지 일본 정부나 그 일본 은행이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것은 아직 조금 오히려 의문시해야 합니다. 네, 경제적 분리해 놔야 된다. 예, 네. 경제적인 일본 내 경제적인 논리로 아직은 움직이고 있다. 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90년대 초기에 바블 경제를 붕괴시키고 그 이후 일본 경제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이 다시 올까봐. 예, 뭐 지금까지도 그 영향 잃어버린 30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것이 잃어버린 뭐 40년, 50년 또 붕괴되는 또 10년, 20년 일본 경제가. 네. 그리고 현재 일본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일본 경제라는 것이 이제 매력이 없다. 그러니까 엔저 현상이 그냥 미국하고의 금리 차이로만으로 볼 수가 있는지 혹은 일본 경제에 대해서 세계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이 엔저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한다. 일본 내에서 네.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그 우리가 좀 약간 군사적인 부분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내에서 일본 경제에 대한 상당한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변화가 생기면은 네. 교수님을 다시 한번 초빙을 예.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저의 초미의 관심사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긴급진단 코너 마련해봤고요. 세종대학교 대양 휴머니티 컬리지의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